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교환학생 짐 싼다고 연구TV에 이런저런 영상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1년 전이고 이제 또 교환학생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교환학생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가기 전에 좀 알면 좋겠다 한 것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Q&A 이런 것들에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교환학생 준비를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생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여기다 놓고 읽고 있어서 시선이 살짝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교환학생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교환학생 준비할 때는 크게 필요한 것들이 학점, 자소서 혹은 면접, 토플, 아이엘츠 성적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점은 일단 여러분이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토플 성적과 그러면은 이러한 자소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먼저 자소서, 면접은 그렇게 일찍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처럼 2학기에 가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보통 그 전 겨울에 한 학기 전에는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한다 생각하셨을 때 1, 2월에 신청을 한다 생각하면은 대충 12월쯤부터 방학하고 그때부터 준비해도 저는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랑 면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학교를 이 나라를 꼭 가야 돼요 라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국에 가는 거면 미국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를 쓰는 나라고 영어 모국어권이란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도 또 영국이랑 호주 이렇게 영어를 쓰는 나라랑 구별되는 미국의 뭔가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문화를 살려서 나는 꼭 미국을 가야 되고요. 그 미국의 중에서도 꼭 이 학교를 가야 돼요. 왜냐면 이 학교에는 이러한 수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애니멀 수업 아니면 뭐 플랜트 수업 이렇게 진짜 기상천외한 수업 있잖아요. 그런 수업을 예로 들어도 좋아요. 약간 진짜 이 학교에서만 들어야 될 것 같은 수업.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 아 얘가 진짜 가고 싶구나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면접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토플이랑 아이엘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Q&A에 예전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부터 공부하면 좋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 어플라이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1년에서 한 학기 정도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1월에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 12월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진짜 냅다 본 케이스고 여러분은 조금 텀을 두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그 컷에 못 맞출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시간을 좀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학생 붙었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짐을 싸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짐 싸는 거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먼저 이건 진짜 가져가지 마세요 하는 거 드라이, 고데기, 다리미. 근데 고데기는 살짝 사바사긴 한데요. 이게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220V를 사용하고 얘네는 110V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전압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바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라이기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고데기랑 다리미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둘 다 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부피만 차지하고 지금 버렸다는 그런 살짝 돈 낭비 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에서 되게 많이 봤던 추천이 나프탈렌, 뭐 진드기 패치. 솔직히 저는 와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벌레약은 여러분 기내 통과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저 모르고 가져갔다가 공항 시큐리티한테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기내가 아니라 그 checked in baggage, 그 수화물 캐리어라고 하죠. 거기에 반입이 안 되는 걸 제가 모르고 그 바퀴벌레약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뺏겼다는 썰?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가져갈 필요 없으시고 벌레약이나 뭐 진드기 패치, 나프탈렌 이런 게 예민하신 분들은 가서 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뭐 월마트나 뭐 월그린스, 타겟 이런 거 충분히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강추하는 템이 블록국이랑 미니언즈 김자반 이 두 개인데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꿀템이에요. 일단 여러분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쳐도 그 국을 진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미역국, 된장국, 해장국, 북엇국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쿠 뭔지 아시죠? 쿠 피읍에 치면은 블록국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버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시면 그냥 넣고 끓는 물 넣고 좀 기다리면 끝이야. 그럼 국이야 국.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꼭 가져가셔야지 여러분의 그 한식의 그리움을 좀 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 강강강강 추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김자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조그매가지고 너무 가져가기가 좋아요. 이 미니언즈 김자반이 특히나 낱개로 돼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음식 중에 제가 특별히 강추하고 싶은 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여러분의 식습관, 여러분의 옷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그 생활 패턴을 고려하셔서 짐을 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 하지 마라가 뭐냐면, 나 운동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케이 미국에 가니까 헤드폰 끼고 운동하는 그 일상 한번 해보겠어 하고 쓸데없이 트레이닝복 많이 가져가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나 원래 요리 안 하는 사람인데 가서 요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러고 막 된장, 고추장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어차피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숙사에 요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수업은 아무 수업이나 다 들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치만 여러분의 전공이랑 똑같은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영어 교육과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들은 수업은 뭐냐면 마케팅, international business, history, and human sexuality. 이 4개의 수업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 흥미로웠고 진짜 제가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 저는 한국에서 내가 못 들을 것 같은 수업들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human sexuality 이런 수업 고려대학교에 없거든요, 잘. 그래서 거기서 들어봤고 또 Korean history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미국에서 그 교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 미국에서 그 학생들은 그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선택한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갑자기 냅다 듣기 좀 어려운데 제가 꼭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 없이 당연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선수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 과목이 있는 과목은 들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냅다 물리 완전 심화를 들으려고 해. 근데 냅다 그걸 들을 수 없잖아요. 누가? 영교인 제가 냅다 물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기초 지식이 필요한 과목들은 못 듣지만 웬만한 과목은 내 전공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가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서 카드는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러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자, 먼저 돈은 얼마나 드냐?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얼마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이 생활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meal plan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숙사를 살면은 같이 나오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 그런 건 당연히 돈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쓸 거다. 난 계속 밀플랜만 먹는다. 나는 다른 거를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초기 비용 말고는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겠죠. 내가 거기서 뭐 이런저런 식당도 많이 가고 싶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관광용품도 많이 사오고 싶고 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의 버짓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교환학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내 학교에서 누군가가 가고 저 학교에서 누군가가 오는 교환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쟤는 제 학교에 등록금을 내서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또 내긴 내야 돼, 내 학교에. 그래서 근데 미국이 또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냐면 여러분 저는 카드를 3개를 사용을 했어요.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의 신용카드, 두 번째는 트래블 월렛, 세 번째는 미국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 은행은 웬만하면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실 때 생각보다 돈을 보내거나 뭐 결제를 하실 때 하여튼 미국 은행이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왕왕 강추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행할 때 추천하는 카드로 알고 있는데 교환학생을 가시면 그 나라 말고 해외로 또 여행을 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트래블 월렛 같은 여행 카드 하나 만들어가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트래블 월렛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만든 체크카드는 다 체크카드니까 요게 돈이 없거나 돈이 바로 송금이 안 되거나 등등의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이렇게 총 3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신용카드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 이 썰은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아예 따로 풀어볼게요. 조금 레전드 썰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과 질문을 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친구들,
교환학생 가면 친구들 다 사귈 수 있나요? 교환학생 가면 누구랑 노냐?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먼저 답변은 It depends.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인 친구 냅다 사귀는 거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수업에 들어가서 안녕? 나랑 친구가 돼줄래?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 여러분 이게 쉽나요? 어디?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환학생 가서 교환학생 애들과 가장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친구들 만날 수 있냐? Of course. 그래서 저도 교환학생 가서 태국 친구, 일본 친구, 중국, 스페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뭐 엄청 많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학생 그룹에서 가장 자주 놀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친구들 사귈 수 있고요. 미국 친구들은 어디서 사귀냐면 파티를 가서 사귀거나 아니면 룸메이트로 친해지거나 약간 요런 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제 친구의 룸메이트긴 한데 에즈베라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미국인 친구랑 엄청 친해졌는데 그 친구도 제 친구의 룸메이트라서 친해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파티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진짜 미국, 유럽 이쪽 나라들은 파티가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없으면 파티를 못 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뭐 이성적인 대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셔야지 여러분의 그 풀이 넓어지고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아리가 꼭 완전 빡센 동아리일 필요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케이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팝 댄스 레슨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너무 좋고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동아리를 들어가시면 그 친구들과 친해지기는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하나만 잘하면 미국의 모든 친구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걸요? 자, 그리고 인종차별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 인종차별을.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럽을 가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미국인이긴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인인데 한국인 같이 생겼는데? 중국인 같이 생겼는데? 일본인 같이 생겼는데? 보면은 실제로 그 피가 일본인이고 그 피가 한국인이고 그 피가 뭐 동양인이고 뭐 유럽인이고 너무 많아요. 미국은 진짜 너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기 때문에 더욱더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처럼 아무리 동양인처럼 생겼다고 해도 사실 내가 진짜 동양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자기랑 다르게 생긴 사람에 대한 그러한 뭔가 거부감이나 차별적인 느낌이 훨씬 덜한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면 백인만 사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있었던 지역은 인종차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종차별 하는 거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인종차별 하면은 너무 쫄지 마세요. 너 뭔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회화를 얼마나 공부하고 가야 하나요?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환학생 온다고 영어 안 늘어요. 미국 온다고 영어 안 늘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나라를 간다 해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언어는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회화 공부 잔뜩 하고 오세요. 잔뜩 일단 밑거름을 쌓아서 오시고 두 번째 와서 최대한 그 듣기를 내가 진짜 능동적으로 actively 하게 리슨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엄청 귀 기울여 듣고 들으면서 내가 쌓아온 그 밑거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 The thing is, 나 이거 배웠던 건데? 나 이 표현 배웠던 건데?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그걸 계속 사용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을 입 밖으로 뱉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어는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추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막 없이 그냥 보는 거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를. 근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내가 공부를 안 했던 상태에서 냅다 자막 없이 보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또 공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저는 미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영어를 계속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자막 없이 이런 것까지 보면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진짜 완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고 쌓아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넣는 인풋도 없는데 아웃풋이 있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단순히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간다고 인풋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되게 막연하게 미국에 오면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꼭꼭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기타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지금 대답을 해볼게요. 먼저 추천 학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보통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도 갑니다. 저희 학교는 이게 연세대는 또 다르거든요. 연세대는 4학년 2학기에 아예 못 가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막 학기만 아니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한 학기만 본교에서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커리어를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언제부터 진로 준비를 할 건지 생각을 해보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사람은 중국, 대만으로 많이 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중국, 대만은 보통 중어중문학과가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교면 미국을 다 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영교라서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런 친구들은 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영어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유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영교에 딱히 의미가 없는데 연교를 와서 그냥 유럽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 교환에서 얻고 싶은지가 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영어를 쓰는 환경 이게 제 목표였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영국 가시려면 IELTS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좀 이제 많이 질문이 나온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진짜 꼭 답해드려야 되는 질문이다 싶은 것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Q&A를 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오면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4개월 동안 3개월은 거의 감기를 달고 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건강하니까 나 안 아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병원비는 더럽게 비싼데 약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뭐 월마트나 주변에 약국 가시면은 약은 충분히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짐 싸기 영상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연구TV에 하여튼 이미 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교환학생을 직접 해보고 제가 느낀 점들 위주로 담아봤으니까요. 유익했기를 바라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안녕!